안녕하세요. 소연의 인니 제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먹고 사는 노총각이다. 그런데 요즘 신나는 일이 생겼다. 다름 아닌 순이 할머니와 친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할머니는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온다. 남들이 볼 때 그게 가능하냐고 묻겠지만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다. 난 어려서부터 외조 부모님 손에서 자랐다. 우리 부모님은 지방 소도시에서 일을 하셨다. 외조 부모님이 그 당시 제조 공장을 운영하셨고, 우리 부모님은 그 공장 근처에서 바쁘게 일하셨다. 아빠는 농촌에서 자란 분이었는데 농사일을 물려받기 싫다고 도시로 나와 외할아버지 공장에 취직했다. 순박하고 건실한 아빠를 좋게 보신 외할아버지가 엄마를 소개해 주신 것이었다. 부모님은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만난 지 100일도 안 돼서 결혼했고 이듬해에 나를 낳았다고 했다. 외할아버지는 아빠에게 공장을 물려줄 생각을 갖고 계셨다. 아빠는 외할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성실하게 일하면서 공장을 키워나갔다.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매일 늦은 시간까지 공장을 정리하고 기계를 점검하고 나서야 집에 들어오시던 아빠였다. 그런데 가깝게 지내던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한순간에 공장이 망하게 되었다. 그 충격으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차례로 돌아가시고 말았다. 엄마는 아빠와 같이 살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나갔고 나는 친할머니와 살게 되었다. 아빠는 혼자 도시로 나가 다른 일을 하고 계신다. 젊은 놈이 왜 도회지에 안 나가고 왜 시골 구석에서 농사일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그 답은 아주 간단하다. 엄마라는 여자는 어느 하늘 아래에서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의 품에서 사는 것 같다. 야속하게도 나를 한 번도 찾지 않은 엄마를 잊은 지 오래다. 그래도 자애로운 친할머니 덕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군대도 다녀왔으니 나를 키워주고 공부를 시켜준 연로하신 할머니께 감사한 마음이었다. 다만 점점 노쇠해지는 할머니를 시골에 그대로 두고 나갈 수도 없을 뿐더러 나가서 마땅하게 할 일도 없었기에 아빠 소유의 논과 밭을 경작하며 살다가 보니 어느덧 40 중반이 되었다. 할 줄 아는 건 농사뿐이니 이 시골에서 살아야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으며 살 생각이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건강한 몸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돈을 모은 결과 중형차 한 대, 트럭 한 대를 구비하고 있고 빚 없는 농민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남들처럼 결혼하고 싶어 여자를 만나봤지만 몇 번 만남을 가진 후에 농사 짓는다고 말하니 모두 연락이 두절되었다.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농기계도 많고 수입이 꽤 괜찮은데도 말이다. 해보지도 않고 도망간 여자들에 대한 미련은 전혀 없다. 우리 마을에서 내가 나이가 제일 젊고 내 바로 위로는 60대 초반인 할머니가 한 분 계시고 대부분 70대에서 80대 후반이 많다. 할아버지와 같이 사는 부부는 두 쌍뿐이고 대부분은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다. 요즘 나랑 같이 잘 지내는 순이 할머니도 그랬다. 나는 지방이지만 나름 공대를 나왔다. 대학 다닐 때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을 따놨고
납땜이나 기계, 전기도 잘 다룰 줄 알고 있어서 농사일에 필요한 전기 배선이며 각종 기계를 수리할 줄 안다. 할아버지 없이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많은 이 동네에서 집에 전기가 나가거나 수도가 이상하다는 집안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느닷없이 우리 집으로 달려왔다. 나는 한 번도 귀찮은 내색 없이 어르신 댁에 가서 도움을 드렸다. 물론 다 고쳐줄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어르신 중에는 남의 손을 빌리기 싫어 자식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스타일도 있었지만 자식이 귀찮아 할까봐 우리 집에 당연하게 와서 고쳐내라고 말하는 어르신도 있었다. 내가 우리 동네에서 혼자 사는 유일한 남자이니 언젠가는 내 도움을 꼭 받을 일이 있으니 대부분 나에게 상냥하게 잘 대해 주었다. 내가 안 가본 집이 없을 정도로 사실 자질구레하고 소소한 일을 처리해 준 적이 많았다. 먹거리가 넘쳐나는 시골 인심은 그때 빛이 났다. 내게 참 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할머니에겐 많이 어렵고 복잡했던 일이 해결되었으니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는가. 문제거리를 해결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내 팔을 붙잡아 앉히고 밥을 차려주는 할머니도 있었다. 막걸리에 부침개를 구워주는 할머니도 있었고 바쁘다고 얼른 나가야 한다고 하면 급하게 반찬통에 음식을 담아주는 할머니도 있었다. 나는 그분들의 큰아들 역할을 하면서 농사일을 하였다. 우리 할머니는 구순이 훨씬 넘어서 자연사 하셨다. 그때 인근 종합병원 장례식장에서 할머니 장례를 치르는데 앞집에 살던 60대 중반의 순이 할머니가 발벗고 나서 주었다. 우리 할머니는 자녀가 아버지 한 명이었는데 아버지는 연락이 늦어 뒤늦게 달려왔고 친척들도 거의 돌아가셔서 빈소가 참 초라했다. 순이 할머니는 며느리도 도망간 마당에 일할 사람이 없다며 낯이 가족처럼 주방 일을 맡아 주었다. 상조회사에서 아줌마 한 분을 불러줬고 순이 할머니 주도하에 손님을 대접했다. 사실 순이 할머니와의 인연은 작년에 시작되었다. 순이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 나이로 따지면 거의 엄마와 딸 같은 사이인데 앞집에 살다 보니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지냈다. 할머니는 연세가 무척 많아 내 공부를 봐주기 힘들었다. 가끔 순이 할머니가 숙제를 봐준 적도 있었다. 할머니가 아플 때 학교 상담을 대신 가주기도 했다. 순이 할머니는 자녀가 없었다. 할아버지는 10년 전에 폐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할머니는 농사일을 줄이고 작은 텃밭을 가꾸고 계신다. 할머니가 잠시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하필 농번기 때였다. 나는 간병인을 고용했고 하루에 한 번씩 할머니 면회를 갔다. 나는 정신없이 일하느라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있었는데 순이 할머니는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3가지나 해서 갖다 주셨다. 하필 제일 바쁜 시기에 일이 겹쳤다며 한숨 돌리라며 술도 사다 주셨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순이 할머니와 이야기를 했다. 할머니가 얼마 못 사실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나눴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순이 할머니도 할아버지가 투병하실 때 내 도움을 받아 편하게 병원에 다닐 수 있었다며 이렇게 서로 돕고 사니 좋다고 하셨다. 시골 할머니들은 마음과는 달리 말이
좀 거친 편이다.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말을 눈치 없게 꺼내기도 했다.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아 외로워하는 것은 누가 봐도 뻔한 일인데 그 얘기를 굳이 꺼내는 할머니들이 꽤 많았다. 하지만 순이 할머니는 보통의 할머니와 결이 달랐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말을 가려하는 성격이었고 가끔 고민을 털어놓다 보면 내가 한 말이 밖에 새나가지 않았다. 순이 할머니와 술을 마신 날 역사가 이루어졌다. 순이 할머니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다. 이 나이에 누구를 만나기도 어렵다. 내가 언제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이다는 등 그날따라 말이 참 많았다. 나는 그때 순이 할머니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다. 평범하게 생긴 외모지만 사람 마음을 항상 편하게 해주는 분이었다. 나는 순이 할머니의 외로운 눈망울을 보았고 너무 급한 나머지 할머니를 안게 되었다. 순이 할머니는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며 수줍어했고 그 이후로 시간이 될 때마다 순이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다. 할머니는 내가 소개팅 자리에 나갈 때 은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 모습이 너무도 귀여웠다. 순이 할머니는 우리 집에 놀러 올 때 항상 음식을 해온다. 둘만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순이 할머니가 쌓아 온 음식을 함께 먹으면 신혼부부가 소꿉장난하는 것 같다. 하루는 순이 할머니가 집 문을 잠그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다. 내가 원할 때 언제든 놀러 오라는 뜻이었다. 요즘 순이 할머니는 요즘 우리 하우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다른 할머니들이 밥을 먹으러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눈치를 본다. 하루는 순이 할머니는 미용실에서 샘플로 준 헤어 에센스를 가지고 와서 수줍게 내게 건넸다. 이걸 쓰면 더 잘 된다고 하면서 말이다. 우리는 석양이 곱게 물드는 순간에 하우스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금까지 순이 할머니와 1년 넘게 잘 만나고 있다. 동네 할머니들이 눈치채지 않게 머리 쓰면서 말이다. 비닐하우스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팔고 입금된 날 순이 할머니와 바닷가로 놀러 가기도 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비싼 음식을 사 먹고 베이커리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기도 했다. 이렇게 사치를 부려도 되는 거냐고 수줍어하는 순이 할머니는 내게 가장 예쁜 새색시다.